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클래리티 법안 긴급 업데이트입니다. 5월 14일 상원은행위원회를 15대 9로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가장 까다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병합 작업입니다. 은행위원회 버전과 농업위원회 버전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원회 통과로 법안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병합 단계가 어쩌면 가장 어려운 관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병합 작업이 무엇이고 왜 까다로운지 완전하게 분석하겠습니다. 병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두 개의 상원, 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은행위원회입니다. 5월 14일 15대 9로 통과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컴플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두 번째는 농업위원회입니다. 부즈먼 마이너스 부커 초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 정의, 소비자 보호, 현물 거래 규제를 다룹니다. 왜 두 위원회를 거치느냐면 미국의 규제 구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은행위원회 관할입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농업위원회 관할입니다. 암호화폐는 이 두 기관 모두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두 위원회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이제 두 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으니 두 법안을 하나의 통합법안으로 합쳐야 합니다. 이것이 병합입니다. 통합된 단일 법안이 나와야 상원 본회의 표결로 갈 수 있습니다. 병합이 왜 까다로운지 세 가지 충돌 지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용어 불일치입니다. 은행위원회 버전은 척격 디지털, 자산 수탁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농업위원회 버전은 척격 디지털, 상품 수탁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률에서는 용어 하나가 규제 범위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 용어를 통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충돌은 탈중앙화 금융 조항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은행위원회 버전은 일부 탈중앙화 금융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농업위원회 버전은 탈중앙화 금융 섹션이 괄호 처리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클래리티 법안은 탈중앙화 금융 활동을 대체로 규제해서 제외했습니다. 세 가지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이것을 하나로 합쳐야 합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항입니다. 세 번째 충돌은 발효일입니다. 두 법안의 시행 시점이 다릅니다. 언제부터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통일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조율해야 통합 법안이 완성됩니다. 병합 과정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작업이 있습니다. 윤리조항 삽입입니다. 윤리조항은 정보 고위직에 암호화폐로 이익을 보는 것을 막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윤리조항은 은행위원회 관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 마크업에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병합 과정에서 별도로 삽입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벤 홀런 의원이 윤리조항을 소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11대 13으로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케네디 공화당 의원이 말했습니다. 공범자라는 단어를 빼면 이 수정안에 찬성하겠다. 워런 의원이 그 변경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스콧 위원장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문구만 조정하면 일부 공화당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백악관 입장입니다. 대통령부터 인턴까지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은 수용합니다. 특정인 겨냥은 거부합니다. 민주당 질리브랜드 의원 입장입니다. 윤리조항 없이는 60표를 줄 수 없습니다. 8월이 데드라인입니다. 이 윤리조항 타협이 병합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합될 통합 법안에 새로 추가된 조항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드 나우 액트입니다. 섹션 904로 첨부됐습니다. 케네디 의원이 워런 의원과 공동 발의한 지역 개발주택 법안입니다. 이것이 케네디의 지지를 끌어낸 타협 카드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탁 의무 조항입니다. 암호화폐 업계 참여자에게 고객 자산을 신의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입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샌드박스입니다. 마이크 라운즈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인공지능 도구를 위한 규제, 실험 공간입니다.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항들이 통합법안에 포함됩니다. 법안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병합 작업도 정교해야 합니다. 병합 작업의 시간 압박을 설명하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스콧 멜커가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가 지났습니다. 다음은 휴회입니다. 그 다음 7월 4일입니다. 그 다음 중간선거 시즌입니다.
병합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될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원의 입법 가능 시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6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가 핵심 입법 창구입니다. 이 기간에 병합을 완료하고 본회의, 표결까지 가야 합니다. 7월 4일 트럼프 서명이 목표입니다. 8월 이후는 중간선거 모드입니다. 의원들이 선거 캠페인에 집중합니다. 복잡한 입법을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6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병합이 6월 초에 완료돼야 일정이 가능합니다. 병합에 대한 긍정적 신호도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 선례입니다. 작년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에서 68대 30으로 통과했습니다. 60표 기준을 쉽게 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도 위원회 단계에서는 당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본회의 표결에서는 초당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암호화폐 법안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당파 대결이지만 본회의에서는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클래리티 법안도 같은 패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긍정신호는 페어쉐이크 정치 자금입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1억 9,3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자 22명 중 12명이 페어쉐이크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정치적 압박입니다. 이것이 민주당 일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병합 진행이 코인별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리플입니다. 병합 완료와 본회의 일정 확정이 가장 직접적인 촉매입니다. 병합 텍스트가 나오면 리플이 즉각 반응합니다. 본회의 60표 통과 시 3달러에서 5달러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탈중앙화 금융 조항이 핵심입니다. 병합 과정에서 탈중앙화 금융 보호가 유지되면 이더리움 생태계의 긍정 신호입니다. 반대로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부정 신호입니다. 이더리움 투자자는 병합 텍스트에 탈중앙화 금융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병합은 비트코인에 직접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섹션 105로 영구 피증권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협상과 개인 소비 지출이 비트코인에 더 직접적입니다.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토크나 실물 자산 조항이 병합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토크나 주식 프레임워크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클래리티 법안 병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투 법안을 합치는 병합 작업이 시작됐으며 용어 통일, 탈중앙화 금융 조항, 발효의 차이를 조율하고 윤리 조항을 별도로 삽입해야 하는 가장 까다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6월 초 병합 완료가 7월 4일 서명이 전제 조건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처럼 본회의에서 초당적 타협이 이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이코노 웨이브가 병합 텍스트가 나오는 즉시 긴급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